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예요. 자, 211페이지는 자, 6절 자, 현금 수익 분석이다 소개되는데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 예, 그리고 운용이란 과정이죠. 예, 이 운용의 가장 대표가 바로 임대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고 그때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자, 처분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각 단계마다 현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현금은 우리 현금 수지 이를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현금 수지 이용을 많이 썼어요. 최근에 현금 흐름이다 이 용어도 많이 쓰고 있다 생각하시고, 현금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취득 시에는 자, 현금 유입입니까? 유출입니까? 유출이 이루어지겠죠. 취득 시에는 자,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때 자,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뭘랍니까? 내 호전에 나가는 거니까 총 투자일까요? 지분 투자일까요? 지분 투자이다. 조심하셔야 그랬죠? 네, 취득 시에 자, 현금 유출이 있는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운용의 과정에서는 자, 임대보이는 운용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겠지요. 자, 우리 임대업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임대업이니까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지요. 그래서 임대료 받아서 뗄 거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오냐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그래서 그러니 세후 자, 현금 흐름이다 또는 자, 세후 현금 수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매년을 당일에서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임대업 5년 동안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5년 동안 할 예정이라면 이제 세후 현금은 매년을 단위해서 산정되니까 몇 개 나올까요?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처분 시에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 현금 유입의 크기가 있겠죠. 현금 유입 크기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내 투자했던 지분이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처분 시에 현금 유입의 크기는 그걸 뭐라 합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금 내고 나서 내 투자했던 지분이 다시 얼마서 복귀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예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는 투자 기간 말에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뭡니까? 지분 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흐름, 그리고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 자체 속에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다만 현금 유출이 이런 시점을 현재로 본다면 현금 유입은 뭡니까? 미래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참 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주면 더욱더 정확한 타당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화폐시 가치 이걸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현금 유입과 유출 비교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 유출 이럴 때 예측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재 이제 6절 현금 수익 분석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인데 지분 투자액이죠? 더 이상 분석할 거 없겠네요. 그렇지만 일통에서 이 운용에 관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또 투자액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여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이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한다는 이야기. 분석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를 제압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임대용사를 내가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득하는데, 야, 이 임대용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그래서 5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50년. 그럼 50년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투자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면 5년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한다.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임대하고 처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 투자이 5년이니까 5년만 고려하겠다. 그래서 매년에 세후현금도 몇 개 산정하면 되겠어요? 5개. 1차년, 5차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용수 50년에서 50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만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떤 상황인가 이 프로차트를 살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내가 이것은 임대용선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임대용선을 보니까 총 20실입니다. 총 20실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실당 월 1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임대를 받을 수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1차 연도입니다. 2차 연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받을 수 있겠죠? 1차 연도는 실당 월 100만 원 임대를 받을 수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세후 현금 이걸 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임대하는 거죠?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지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 수입이 얼마가 생각? 이것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1년 동안입니다. 매년을 기준한다 했죠. 1년 떠서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 수입이 얼마일 것인가? 이것부터 예상해 본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 조소득일 때 우리가 조 이 표현을 써요. 조는 총과 같은 말입니다. 그로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다. 이건 기록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한 잠재에 따라서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튼 가능 조소득이 뭡니까? 가능한 총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 수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산정하면 되겠죠. 1년 기준에 있는 게 매년 이 표현합니다.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 수입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상적인 이 사례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 사례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먼저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다. 이 사례는 단위가 뭡니까? 실이잖아요. 실. 그럼 실당 임대료다 이야기예요. 실당 임대료 여기 잘 보세요. 월 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가 함정이 지금 월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월 100만 원이니까 이 프로차트는 뭡니까? 1년을 기준한다. 1년. 1년 기준하니까 당연히 매년 예상된 단위당 임대료다. 이 자체가 어때? 이제 단위 시니까 실당 임대료가 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1년치란 이야기예요. 그럼 월 이렇게 주어지면 반드시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12를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 임대료가 실당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 얼마를 곱해준다? 12. 그럼 이게 이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임대 가능 단수를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 가능 단수는 몇 실입니까? 20실. 그럼 여기에 이제 20. 이걸 곱하면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내가 봤을 때 최근의 임대 수입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네요. 계산해 보세요. 자, 얼마 나옵니까? 2억 4천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2억 4천만 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산 사례를 통해서 가능 총소득은 2억 4천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2억 4천 이제 다 내 호점이 될 것인가?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실 여기 보시면 20실 임대가 다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가 안 되고 비어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 안 되고 비어있다. 이걸 공실이라서 우리가 공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공, 집실, 공실이다는 겁니다. 공실. 자, 다음은 또 이제 임대는 해줬어요. 그렇지만 임대료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월 100만 원이다. 그래서 임대는 해줬어요.
했는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붕어빵 딱 2개 사주고 와서 예, 임대인에게 하소연합니다. 임차인이. 예, 이번 달만 좀 90만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어때? 그럼 정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은 90만 하고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는 해줬지만 못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불량부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부채. 예, 그래서 공실은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는 거고, 불량부채는 임대는 해줬지만 못 받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불량부채를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손 충당금이라서 쉽게 생각하세요. 대손 손실난 금액을 충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손실난 금액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참 공실 및 불량부채는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능 총소했을 때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공실 및 불량부채 이 자체가 얼마나 되겠다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다 예상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래서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을 반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총소득의 5% 정도를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능 총소득의 5% 정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보세요. 이제 내가 이처럼 이제 임대공사를 취대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중간에 여기에 이제 자판기를 설치해놨어요. 자판기 설치해서 그럼 자판기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이 앞 좀 보니까 예, 자, 유료 세탁기 있죠? 세탁기, 빨래방 끝내주더라고요. 워낙 날이 추워가지고 집에 어때? 세탁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세탁기 이거를 빨래방 갔더니 1시간 줄 서야 돼. 1시간 줄 서야 돼. 그만큼 잘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여튼 지금 자판기 설치했어요. 그럼 이로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기에 옥상에 광고탑 설치해주고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지하 주차장 운영하면서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가장 주된 수입원인 임대료 이외의 소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료 이외의 소득에서 우리가 뭡니까?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타 소득이다. 이건 나에게 들어온 거가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줍니다. 다음에 실제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유효 조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유효 총소득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실제 총소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자체 또 다 내어주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이처럼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산다. 이 경비를 이제 영업 경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업 경비다. 그럼 영업 경비는 비용이잖아요. 내 호주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효 총소에서 영업경비를 빼줍니다. 빼주면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인 소득이 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순영업소득이다 수 있겠습니다. 순영업소득.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인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순영업소득이다. 다음은 또 해서 합시다. 내가 이와 같은 임대공사를 취득하면서 은행부터 대출 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받고 원금 상환 이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금 상환액이나 이자지로 내 호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 버릇인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래서 부채 남의 돈 쓰고 서비스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자, 이건 1년 기간 됐죠.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합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 시험 이게 또 답이 됐었지요. 부채 서비스액에는 원금 상환액만 해당이 된다. OX, X. 원금 상환액만 아니라 뭣도 포함됩니까? 이자.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리금 이건 뭘 답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백이 포함된다. 결국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채 서비스 이제 내 호주에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줍니다. 빼주면 이제 자 세전
세전, 자, 현금 흐름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는 세전, 자, 현금 수지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세금 내야 되겠지요. 세금. 자, 세금은 뭡니까? 내가 영업이란 과정을 통해 벌어진 소득이 된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득세 일종으로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자, 그럼 영업소득세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이제 세후, 자, 현금 흐름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세후 현금은 세후, 자, 현금 수지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정된 자, 세후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후 현금, 자, 세후 현금 수가 있다. 이걸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용의 과정에 의한 자, 현금 유입 부분 어때?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 가능 총 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주지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총소득이 된다. 다음 여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된다.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흐름,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흐름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플로차트도 외워진 상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교재 이 플로차트 있으니까 이 플로차트를 여러분이 교재 나오면 보시면서 연습장에 어때? 적어보셔야 되겠지요. 몇 번? 최소 10번 이상 적어보셨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어보시고 첫 글자 따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첫 글자 합시다.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첫 글자에서 큰 소리로 외쳐볼 수 있어야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거지 좀 말 좀 붙여놨습니다. 제 강의는 수강생 중에 이름이 어때? 유영순이에요. 유영순. 그래서 이제 유영순 언니가 있었어요. 이 언니가 하도 기가 센 겁니다. 그래서 가공만큼 기가 세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제 강의 듣고 뭔가를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 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죠. 어떻게? 부세만세! 외쳤단 이야기예요. 부세만세. 살짝 바꿔서 부세영세. 그래서 가온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첫 글자서 외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본 과제에서는 10번 이상 적어보시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외쳐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 4월 과정에서는 제가 30번 이야기할 겁니다. 30번. 그럴 때 아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그래서 자유자재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첫 글자서 가온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것 때 외우라고 했어요. 뒤지게 외워놨어요. 나중에 6월달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순!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럼 응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축으로 외우는데, 응용이 안 돼, 응용인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10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순영업소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꼭 10번 이상 적어보시면서, 가온기, 유영순, 부세영세다.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순영업소득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 경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영업 경비는 일상적인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그리고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관리자의 인건비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의 인건비다. 다음 각종 수수료, 다음 재산세. 자, 잘 보세요. 재산세는 임대차 또한 발생한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입니다. 이때 소멸성 보험료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매월마다 보험료 3만 원씩 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기가 돼서 돌려받지 못하더라는 이야기. 소멸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소멸성 보험료예요. 그럼 만기가 돼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보험료다. 다음은 내가 임차인이 모집해서 광고비 지출할 수 있겠지요. 네, 광고비 이도 뭐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뭐 전화료 등등이 여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인건비입니다. 이건 소유자의 인건비입니까? 관리자 인건비입니까? 관리자 인건비다 생각하시고, 다음 재산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음 화재 보험료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재산세나 화재 보험료는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 공실 및 불량부채다. 이는 별도 항목으로 빼주고 있잖아요. 다음 부채 서비스세 별도 항목으로 빼주고 있잖아요. 다음 영업소세 별도 항목으로 빼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들은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실 및 불량 부채다. 이는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부채 서비스세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영업소득세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살펴봅시다. 이자 지불액이 있어요. 이자 지불액. 자, 이자 지불액은 여경비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사실 이자 지불액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부채 서비스세 이 항목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세 이 항목이에요. 이 항목. 따서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도 빼주고 있잖아요.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역시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항목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자, 이 여경비에는 자, 재산세나 화재 보험료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별도로 빼주고 있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이들은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특히 세 가지 조심합시다. 자, 영업소득세,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는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영업소득세, 자,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이들은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세금도 비교도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영업소득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별도로 빼주니까 여경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여경비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재산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세후 현금입니다. 세후 현금 수익 이걸 산정해서는 영업소득세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항상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먼저 과세 대상소득 과표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세 대상소득 산정하기 위해서 순 영업소득을 기준할 수 있지만 세전 현금 이거 기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순 영업소득을 기준합시다. 자, 그럼 영업소득을 기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 영업소득 기준했을 때 먼저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충당금 이건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다음은 이자 지불액이 있습니다. 이자 지불액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것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소득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어때?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플로차트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순 영업소득 우리가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 영업소득 기준하면 여기에 대체 충당은 어때? 더해준다 그랬지요. 근데 대체 충당은 뭘 할 것인가? 자, 말 그대로 보세요. 대체 충당은 대체시키기 위해서 충당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대체시켜 충당 금액이라는 이야기.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같은 임대공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5년 동안 임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정인데 4년째 이 임대공사에 에어컨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목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매년마다 일정씩 어때? 예, 이런 걸 교체, 대체시켜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체 충당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파트 사시면서 아파트 관리비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혹시 이 표현 들으시면 돼요. 장기 수선 충당금. 들어보셨나요? 예, 이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도 구별이 되시는 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과 제가 모의사할 때는 이런 걸 섞어버리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과 대체 충당금은 같은 말, 다른 말이에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때 자 보세요. 대손 충당금은 뭘 뜻입니까? 불량부채. 손실난금에 충당한다. 불량부채. 불량부채. 대체 충당은 뭡니까?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다. 선이 다른 말이다 생각하시고, 예, 자, 혼돈하지 마세요. 여튼 대체 충당금이다. 이건 뭡니까?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대체시켜 충당 금액 이 자체도 돼. 내가 번 돈으로 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번 돈으로 충당하니까 당연히 세금 부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요. 세금을 부과시켜서 더해준다는 이야기. 더해준다. 더해준다. 다음은 이제 이자 지불액이 있습니다. 이때 이자 지불액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은 예, 감가상각 자산이죠. 1년치 감가상각비다라는 겁니다. 참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이 부분만큼은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소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 처리돼서 과세 대상소에서 제외되니까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과세 대상 소득이 어때? 낮아지겠지요. 그럼 동일한 세율 조회도 세금이 어때? 줄어든다. 그래서 부동산 대선 절세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 이분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2% 차트 하시보세요. 이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순이업수를 계산하면 대체 충당은 어때? 더해준다. 더해준다. 다음, 이자율의 감가상각비 빼준다. 그래서 과세 대상소 산정하고 세율 곱하면 영업소득세 산정이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잠시 교재는 표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10번 적으셔야 됩니다. 최소 10번 이상 적으시고 첫 글자 따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야기예요. 따서 순, 대, 이, 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나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끝내주 좋아하는데 끝내주게 좋아하는데 그 옆에 어떻습니까? 처음처럼 딱 하나가 더 있으면 서로 완전 보완제가 되는 거지요. 예,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순대이감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영속에 대체 충당금 더해주고 이자집에 감가상각비 빼준다. 과세 대상 산정되고 세율 곱하면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산정된 영업소득세 이분 어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식에서 세전 현금,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 이걸 빼주면 뭐가 됩니까? 세후 현금,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우리가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지요. 사실 우리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는 역경비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역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영업소득세 이걸 산정할 때는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결국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된 건 뭡니까? 영업소득세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된 소득은 순영업소득일까요? 세후 현금일까요? 세후 현금. 세후 현금 수익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영업소득세 산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영업소득세 산정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튼 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 하면 어때? 유효 총소득이다. 자, 영업경 빼주면 순영업소득, 부채습세 빼주면 세전 현금,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총소득을 산정해서는 여기까지는 어때? 알아야 되겠지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 산정인데 재산세, 냉기인정지 알아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자, 이제 부채세세 알 필요 없죠?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반면 순영업소득을 산정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산정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재산세, 냉기, 인점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자 지불에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소득세, 가가상각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시험 이렇게도 출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세요. 우리 시험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유효 총소득을 산정해서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예, 그럼 어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당되는 항목을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또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다음 중 순영업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보기 보니까 이자 지불액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굳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플로차트에서, 예, 플로차트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유효 총소득 산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다음, 순영업소득 산정에서는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지금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불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세전 현금 산정 자체도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들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부채 서비스에 대해서 이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영업소득세에서도 이자 지불액인데 그럼 이중으로 빠지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기 비교를 해보겠는데, 자, 여기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 이 둘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비교하자. 자,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비교하자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클까요? 당연히 유효 총소득이 크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여기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둘 비교하면 유효 총소득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을 비교하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예,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남의 돈 안 썼잖아요. 그렇죠? 원금 상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자 지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부채 서비스가 얼마입니까? 0. 따라서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은 어떻습니까? 같다는 거지요. 같다. 다음은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비교하는데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타인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 타인 자본을 활용하고 있으면 최소 이자는 내겠죠. 경우에 따라서 원금 상도 이루어지겠지요. 그럼 이 경우를 가져간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어디가 더 클까요?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합시다. 세전 현금과 세후 현금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 여기는 세전, 세후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조건입니다. 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럼 당연히 세금 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 투자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야 되겠죠. 자, 이런 조건이라면 조건이 어떻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이라면 세전, 세후 어디가 더 클까요? 세전이 더 크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된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답이 됐는데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과 동일할 수 없다. OX, X. 잘못됐죠?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득과 투자액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차트에서 자, 중요한 소득은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가능 총소득, 다음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세후 현금 5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5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이제 가능 총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어때? 이자 지불액이 공제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 남의 돈의 대가가 빠져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는 남의 돈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따라서 여기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 순영소 이 세 가지는 결국 뭡니까?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총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따라서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전 현흐름, 세후 현흐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이 두 가지는 어때? 이자 지불의 공제한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자 지불 공제한 다음이니까 남의 돈의 대가는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뭐만 남았어요? 내 것만 남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가능,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 이 세 가지는 뭐에서?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따라서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 다음, 세전 현흐름, 세후 현흐름 이 두 가지는 뭐에서 발생합니까? 지분 투자액.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종종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영업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조건 X.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순영업소득이야. 이런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총투자액. 뭐가 비교합니까? 총투자액과 비교하는 것이지. 지분 투자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도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답창단 이야기예요. 자, 나 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세전 현흐름을 총투자액으로 나누어 OX, X. 볼 거 없죠. 세전 현흐름은 지분 투자 발생하니까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해야 되겠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 순영업소 이 세 가지는 총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뭐가 비교한다? 총투자액. 다음, 세전 현흐름, 세후 현흐름 이 두 가지는 뭐에서? 지분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내용 다 정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볼 수 들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1번 챕터 보세요. 자, 1번 챕터 보시면 자, 영업수지 계산이다 나와 있죠? 영업수지 계산 이 자체가 뭡니까? 지금 우리 살펴본 2% 차트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옆에다가 별표 13개 해놓으세요. 별표 13개예요. 13개면 뭡니까? 최근 5년 동안 1번 챕터 관해선 13문제 연관돼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어때요? 10번 이상 적어보자. 첫 글자서 가공기용수 부정세 외쳐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별표 13개 해놓으셨죠? 자, 다음은, 계산 과정 한번 봅시다. 계산 과정은, 자, 우리 교재 단위당 예상 연간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에 임대한 단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정되게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가능 총소득이라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실 및 불량부층 빼주고 기타 속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되겠지요. 다음,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다. 부채습세 빼주면 세전 현흐름, 즉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겠지요. 자,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흐름,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글자 동그라미에다 쳐놓으셨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다. 다음, 양보로 1번 봅시다. 양보로 1번.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부분이에요. 보시면 자, 가능 총소득은 임대 단위수에다가 연 임대를 곱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여기에다가 임대한 단수를 곱해준 게 바로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투자 부동산부터 얻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료 수입이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양보라 2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두 번째 줄. 자, 1년 내내 공실이 없이 모두 점유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 끝부분 보세요. 자, 임대료가 100% 거치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불량부채. 그래서 그 아래줄
중간쯤 보시면 자, 공실 및 불량부채다 소개되고 있죠. 예, 그 부분 보통 가능 총수의 5% 정도를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자, 여러 가지 영업 외 수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자, 유료 세탁기, 뭐 자판기 수입 뭐 등등이 있겠지요. 자, 이처럼 영업 외 수입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타 소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타 소득이란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시간. 자, 가능 총소득에서 예, 공실 및 예, 불량부채죠. 예, 공실 및 불량부채 추단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다. 여기 있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이걸 빼고 기타 소득 예, 이걸 더한 게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예, 양호 3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유효 총소득에서 여경비를 빼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유효 총소득에서 여경비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여경비는 대상서를 운영하는 유지비, 관리비 위에서 했죠? 자, 유지비, 관리비, 그리고 뭐 수수료, 예, 다음 재산세, 예, 보험료다. 화재 보험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광고비, 다음 뭐 전기세, 자, 전화세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제한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나? 우리 여러 차례 있어요. 제한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지만 영업소득세, 이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호 4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이제, 자, 매년에 원금 상환과 이자 직분을, 자, 원금 상환과 이자 직분이 결국 어때?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이겠죠? 뭐, 결국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네요. 예, 이걸 어때? 순영업소에서 빼준다는 이야기야. 그 순영업소에서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 이걸 빼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세전 현금 또는 뭐 세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중간점 보세요. 자, 원금 사무가 이자 지분을 합하여 뭐라 표현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안은 뭐가 들어간다? 원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이자 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동 3번 예,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줍니다. 그럼 뭡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지문 살펴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213페이지입니다. 자, 213페이지 시간 1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번. 다음은 임대토 1년간 운영 시작한 자료이다. 틀린 것은 되겠죠. 자, 그럼 얼른 보기 보니까 유효 총소득, 순역소득 나와 있네요. 그럼 결국 플로차트 그래서 예, 어때요? 예, 찾으라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박스를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또 우리가 그릴 것인가 찾아봐야 되겠지요. 호당 임대료, 예, 임대 호수 나와 있네요. 그럼 일통에서 뭘 가라는 이야기야? 가능 총소부터 구하라 그 이야기지요. 그럼 얼른 우리는 플로차트 그려야 되겠죠. 가능 총소부터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자, 이제 가, 공, 기, 유, 영, 순, 예, 부, 세, 영, 세. 얼른 플로차트 들으시고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을 빼주고 기타 속 더하면 어떻습니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자, 여기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지요. 부채 서비스액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붙여서 얼른 시고 하나씩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 가능 총소부터 계산하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호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 임대 호수가 몇 호입니까? 40호. 그럼 결국 우리가 간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라는 이야기죠. 여기 단위가 뭡니까? 호잖아요, 호. 그럼 1년치 호당 임대료 얼마나 뜻이에요? 600만 원. 월 이 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1년치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600만 원. 그리고 예, 임대가 달수, 임대 호수가 되겠죠. 몇 호입니까? 40호. 얼른 600만 원에 40 곱하면 되겠죠? 예, 자, 계산합시다. 자, 600만 원 곱하기 40. 얼마입니까? 2억 4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2억 4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4천. 다음은 이제 공실 불량부채가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찾아보니까 예, 그 아래점 공실 몇 프로입니까? 10%.
그럼 자, 2억 4천에 10%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2,400이다. 이건 어때? 빼줘야 되겠지요. 다음, 기타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네요. 없으면 넘어가는 거지요. 그럼 이제 2억 4천에서 2,400 빼니까 얼마입니까? 2억 1,600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효총수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경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영업경비 찾으니까 지문에 때 운영 비용이다. 얼마입니까? 1,600만 원 들어있죠? 운영 비용, 이게 영업경비죠. 1,6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1,600. 자, 이걸 빼주면 순영수 얼마입니까? 2억이 되겠지요. 2억이 된다. 다음, 부채습색 찾아봅시다. 부채습색 찾아봅시다. 지문에 원리금 상환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본문제는 원리금 상환이 나와 있고 옆에 어디 이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9천. 자, 이자가 얼마입니까? 2천.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은 1년치 원금과 이자를 합해놓은 금액이잖아요. 이때 이자가 2천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7천이다 알 수 있잖아요. 왜? 원리금은 원금과 합한 금액이잖아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부채세액은 원금과 합한 금액 원리금 상환액과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9천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자를 어떻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세금 계산할 것 때문에. 꼭 이자를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반면 우리 시험 이런 게 함정이에요. 함정이. 자, 원금 상환액 7천, 이자 지불액 2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러면 부채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9천이 되겠죠. 왜? 부채세액은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이잖아요. 자, 여기는 원리금 표현됐지만 여기는 뭡니까? 원금이잖아요. 원금. 그죠? 원금이다. 그럼 부채세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 예편에는 반드시 이자까지 포함시켜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원리금 이래편에는 원리금 이 안에는 뭡니까? 원금과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채세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본 문제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원금과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9천. 이 자체가 부채세액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이걸 빼주면 세전 현금 세는 얼마입니까? 1억 1천이 되겠네요. 다음 세금 영업소득세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면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구하라. 뭘로 또 우리 구해봅시다. 영업소득세 한자 어떻게 한다어요? 순, 대, 이, 감. 대칭 덜리고 이자들의 강화상 빼준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수를 산정하고 여기 어떻습니까?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순영수 우리 구했죠? 얼마입니까? 2억. 다음 주원적 보세요. 대체 중간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음 이자 지불액 얼마입니까? 2천. 다음은 감가상각비 찾아보세요. 1,000만 원. 그럼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억에서 3천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되겠지요. 1억 7천. 자, 여기에 세율 찾아보세요. 자, 소득세율 30% 나와 있네요. 30%. 여기에 30%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5,100만 원이 되겠네요. 5,100만 원. 그럼 우리 그래서 영업소득세 5,100만 원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5,100만 원 이걸 찾았어요. 그럼 어떤 영업소득세 여기에 대입해서 빼주면 세후 현금수익 산정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5,90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플로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문 봅시다. 1번. 자, 유효 총소득은 2억 1,600만 원이다.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 자, 2억 1,600 맞잖아요. 2번 보세요. 순 영업소득은 어떻습니까? 2억 맞지요. 3번 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는 1억 1,000만 원이다. 맞지요. 4번 영업소득세는 5천만 원.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영업소득세는 얼마입니까? 5,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예, 자, 5번 세후 현금 수지는 5,900이다. 맞지요. 그래서 틀리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를 우리가 1분 내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공기용순 부채형세 순대이가 이게 자유자적 활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투자하면서 이런 문제 놓치면요. 맞춘 문제 없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점수 주는 겁니다. 왜? 우리 나오려 뻔히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이 플로차트 이거 적어보고 가음기용수 무생형세 외치면서 자유자유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야. 아시겠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꼭 10번 적어보자. 10번 이상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산 문제도 대비를 해봤다 생각하시고 꼭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1, 2월 과정에서는 정확한 답을 바라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연습을 해보시면 정확히 답이 안 나오도록 연습해 보시면 점점 자신감은 쌓여갈 겁니다. 그래서 3, 4 과정에 또 우리가 설명대로 풀어보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꼭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도저히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이 안 되는 건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찍을 때는 무조건 영업 소스에 찍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영업 소스에 찍는 거 찍을 때는. 물론 찍을 때도 틀릴 각오 찍는 거죠? 틀릴 각오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맞출 확률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 소스에 찍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순 영업 소스 여기에 답을 만들어볼까요? 아니겠죠? 답을 만들어 한 번 더 계산해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출제할 때도 답을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 것인가? 영업 소스에. 이런 데 만들어놓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순영소 여기 답을 만들면 너무너무 어때? 땡큐, 땡큐. 그렇죠? 이렇게 계산 답 찾으니까 절대 그렇게 출제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심리를 연다면 결국 답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찍을 때는 틀릴 각오하고 영업 소스에 이런 걸 찍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 이런 정도 어때? 연습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214페이지입니다. 자, 214페이지는 하단에 세 번째 챕터 영업 소스의 계산 과정이다 나와 있죠? 자, 좌측 보세요. 좌측 보시면 자, 순 영업 소스를 기준했을 때는 대체 준다면 더해주고 이자집에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과세 대상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 산정이 된다. 아시겠죠? 자, 첫 글자 동그라미 치 어떻게 순대 이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6절 현금 수입 분석이다. 이 부분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7절 투자 분석 기법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10분 쉬었다 합니다.